지금까지의 이야기, 우리는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과 비가 일정한 수열 두 가지만 배운다 라고 했고, 초항, 공차, 항수, 등차 수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미정계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 중에서 두 개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물어보는 식으로 질문을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항과 일반 합을, 수열의 합을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등차 주항이라는 게 있다. 세 수가 등차 수열 이루면은 가운데 항이 두 수의 산술 평균이다 라는 식, 이런 게 있는 거죠. 교육과정에서 제안하는 공식은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를 n-1번 더하면 나온다 라는 식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의 합을 n번 더하면 합이 2번 나온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만든 항수 곱하기 첫 번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의 n번째 항의 합, 이런 공식이 있다. 근데 선생님은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1참수식이다. 그 공차가 기울기다. 일정한 간격의 기울기니까 공차가 기울기고,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면은 조금 더 와닿게 될 거예요. 그 1차식들 이렇게 쌓아가면 2차식이 나와요. 그게 이제 1차식을 적분하면 2차식이 된다, 이렇게 배워요. 선생님 미분 공식 정도 알려줬었어요. 2차식 미분하면 1차식 되는 거, 그 정도 알려줬었는데, 쌓아가고 나눠가고 그런 식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1차 계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런 것은 이제 말하자면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된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과 이제 유사하게 수열의 합을 미분하면 이제 일반 항이 나온다 라는 느낌. 근데 이제 이거는 실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어서 딱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저 앞쪽은 같아요. 그러니까 2분의 dn 제곱을 미분하면, n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럼 이 2가 앞으로 나와서 d가 되고, 여기 n 제곱이 n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뒷부분은 같진 않지만 앞부분은 미분 관계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둘 다 첫 번째 항은 같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일러도 a가 나와야 되고, 그럼 d를 빼고 a를 더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일러도 a가 나와야 돼요. 2분의 d를 빼고 a를 더해야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을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6,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이런 수열이 있어요. 규칙은 눈에 대충 알겠죠? 그죠?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공차가 얼마죠? 마이너스 4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4n 이렇게 시작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일렸을 때 6 나오면 돼요. 그럼 뒤에 뭐 필요하겠어요? 10 필요하겠죠? 이런 것만 대답만 좀 해줘요. 알겠죠? SN을 구하고 싶어요? SN을 구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 2차 계수가 이거 절반이면 된다고. 마이너스 2n 제곱 이렇게 가면 돼요. 역시 일렀을 때 6 나오면 돼요.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런 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런 식으로 AN과 SN을 다룰 수 있길 바라요. 이거는 일반항 구하는 거예요. 일반항. 그래서 그냥 A 10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한 다음에 10을 넣어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냥 A 더하기 9D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냥 공식이 하나를 표현하는 공식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는 각각 적합한 상황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해볼까? 이건 아까 끝항이 있을 때 적합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항 공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 교육과정 쓰실 때 저 녹색 공식은 언제 편한가? 라고 한다면 항이 숫자일 때 아니 함수가 그러니까 n이 숫자일 때 그때 유리합니다. 왜냐면 n이 문자면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n이 숫자면 전개할 필요가 없거든. 방금처럼 10이면 그냥 바로 a 플러스 9d 이런 경우에는 저 공식을 쓰시는 거예요. 뭐 S10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는 쓸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n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의 경우 이게 일반항 말 그대로 구해야 되는 경우는 빨간색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1번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대표 문제 1번 공차가 3이다 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10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자, 그리고 1번은 첫 번째 항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일반항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3번은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는데 100이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규칙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게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쨌든 이렇게 미적계수가 3개고 그러면 이제 그 조건이 3개 있으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조건들이 다 있으면 그럼 이제 A에 대해서 얘는 다 풀리는 거야. 그럼 얘는 조건 하나 줬고 분차 확실히 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이렇게 연결하면 항수와 공차가 아니까 초항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나와요. 어떤 구조인지 알겠어요? A, D, N에서 D하고 N을 아니까 A가 나온다고. 그럼 여기까지 해서 A, D, N이 다 나왔어. 그럼 이제 A, N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구해져 있다면 이제 그냥 함수값 대입하는 식으로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좀 열린 방정식을 많이 풀게 돼요. 문제 풀 때. 근데 선생님이 제안한 방식은 말 그대로 그냥 규칙을 이해해서 푸는 것을 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규칙이 이렇게 쭉 있어요. 뭐 30 더해진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럼 굳이 첫 번째 항을 알아야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뭐 세 번째 항을 알아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초기값이 꼭 그러니까 값 하나는 특정 지점이거나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직선이 기울기하고 점 하나는 얻어지잖아요. 그죠? 네. 기울기를 알아. 공차를 알아. 그 점 하나는 꼭 y절편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냥 뭐 3,5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제 얘랑 이 경우는 저랑 이렇게 구하겠어요. 10에서 두 번 앞으로 가면 첫 번째 항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0 빼기 6 해서 구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굳이 막 A3는 A 더하기 2D고 D가 3이므로 A 더하기 6이고 10은 A 더하기 6이니까 A는 10 빼기 3, 10 빼기 6 이렇게 풀 필요 없다고. A에는 공차가 3이면은 3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1 넣었을 때 4 나오면 돼요. 그럼 얼마 필요해요? 1 필요하죠. 그죠? 1 넣었을 때 4 나오지만 근데 바로 이거 써도 돼요. 그러니까 2번만 질문했으면 1번 안 구해도 된다고. 3 넣었을 때 10 나오면 돼. 그럼 뭐 필요해요? 역시 1 필요해요. 알겠어요?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이해하라고 3의 배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3의 배수는 1 큰 수들로 된 수열이에요. 100은 99보다 1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33번째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A4가 11이고 A9가 26일 때 첫 번째 질문은 AN을 구하세요고 두 번째 질문은 10번째 항의 3배와 20번째 항을 더한 것이 어떤 항이 된다. 도대체 몇 번째 항인가?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한번 이제 이 문제도 보통 어떻게 풀게 되면 A4는 A 더하기 3D고 A9는 A 더하기 8D이기 때문에 이 연립 방식을 풀어서 A와 D를 구하고 A와 D가 있으면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 이제 N이 그냥 문자로 되는 거니까 AN을 구했으면 이제 값을 대입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구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풀면 이렇게 연립 방식 많이 풀게 된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네 번째 항이 11이고 아홉 번째 항이 26이면 5번 만에 15가 커졌어요. 그러면 한 칸이 3이겠지. 공차가 3이니까 A에는 3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4 넣었을 때 11 나오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하기를 바래요. 말 그대로 규칙을 찾아서 적용하는 거니까 규칙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느껴가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3의 불사 1 작은 수량. 야, 그것의 10번째 항의 3배와 20번째 항을 더하래.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3A 여기다 다시 적어볼까? 3A10 더하기 A20 그게 몇 번째 항인가를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10을 대입하면 30 빼기 1이니까 3 곱하기 29. 그 다음에 20은 60 빼기 1이니까 59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산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게 얼마야? 87? 87면은 130, 146? 네. 그리고 지금 이 수열은 사회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147 빼기 1이네. 그죠? 네. 147 빼기 1이려면 147이 3의 몇 배냐면은 3, 42, 3, 9, 27, 49번째구만. 그치? 그래서 m이 49다 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요. 뭐 좀 더 이제 해설 수식을 더 써서 풀었겠죠. 이것만 해도 되게 간단하게 푼 건데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풀려볼게요. 2A 네 2A10 그 다음에 A10 더하기 A20 이렇게 해볼게요. 오케이? 3A10을 A10의 2배하고 하나로 이렇게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엮어보려고요. 그럼 여기 이걸 쓸 수 있어요. 이거 등차 중앙. 네. 좌우의 걸 더한 것은 가운데 것의 2배예요. 네, 똑같은 식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A10과 A20 더한 것은 뭐의 2배가 되겠어요? 네, A15의 2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는 A10과 A15 의 2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얘는 이제 이거 가운데 항이 이제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죠? 25의 절반이니까 12.5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12.5 하고 그것의 4배라고 표현될 것 같아요. 네. 12.5의 4배 이걸 가지고 40을 만들 수 있나? 49를 만들 수 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게 가능한가? 도대체 어떤 항이 12.5의 4배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네, 12.5의 4배인 것은 알기가 힘드네요. 그럼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힘든 문제네요. 하지만 이제 의미는 있죠.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풀었을 때는 네, 그냥 풀다 보니 결과가 나오는 기분이 나고 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서 풀 수 있으면 좋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대표 문제 3번은 네, 조건을 2개 줬어요.
자, 그 두 조건은 대표 문제 3번 A2 더하기 A5와 A7 더하기 A14 이걸 가지고 이제 A10을 물어보는 건데 이걸 보고 A2는 A 더하기 D고 A5는 A 더하기 4D예요. A7은 A 더하기 6D고 A14는 A 더하기 13D예요. 라는 연립방정식이 나온 게 되게 뻔하고 이걸 풀면 된다. A가 D를 구해서 A 더하기 9D를 구하면 된다. 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그럼 굳이 연립방식 풀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등차 수열은 문제를 끝까지 다 푸는 게 크게 의미 없어요. 왜냐면 너네들이 연립방식을 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풀린다는 것만, 어떻게 풀릴지만 예상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예상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얘는 볼까요? 등차 중앙점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게 사실 연속된 세항이 아니어도 돼요. 간격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것의 가운데는 당연히 그 3.5겠죠? 그런 항은 없지만 네. 첫 번째 조건은 A 3.5가 이것의 절반이야 라고 하고 여기서는 21이니까 A 10.5가 40의 절반이야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확히 7칸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14 차이 나잖아. 7칸에 14 차이 나면 공차가 2인 거예요, 그죠? 공차가 2인 건데 나는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건데 10.5번째 항을 안 해. 그럼 10.5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은 공차 반 개 차이 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1만 빼면 돼요. 얘는 그냥 20 빼기 1 이렇게 해서 19를 좁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 자연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이런 식 자체는 사실 자연수일 때로 정의가 돼 있을 뿐이지 실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식이에요. 일단 이 경향성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뭐 이건 소위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근데 뭐 먹히는 방법입니다.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문제 4번 봅시다. 4번은 3하고 78 사이에 14개의 수를 집어넣었다. 뭐 14개 수를 A1, A2 이렇게 해서 A14까지 이렇게 썼어요. 그때 근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낸다. 이 수열에 10항을 더하래요. 네, 그냥 또 뭐 규칙에 대한 얘기예요. 규칙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 숫자만 잘못 쓰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항이라면 78이 몇 번째 항일까?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만 뭐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 좋아요. 여기 항 전부 몇 개 있어요? 16개니까 여기 16번째 항이에요. 그죠?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사실 A9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거 말입니다. 자, 이게 16번째고 그러면 15칸이겠지, 그치? 근데 얼마 차이 나냐면은 75 차이 나요, 그죠? 그래서 D는 5네요. 공차가 5야. 공차가 5면 그럼 이제 10번째 항은 3에서 9번 올라가면 돼요, 그죠? 3 더하기 45 하면 돼.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규칙 이렇게 파악해서 네, 뭐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냥 초등학교
그냥 퍼즐 문제 같은 거여도 괜찮을 만큼 특별한 건 없습니다. 대표 문제 5번 봅시다. 대표 문제 5번은 세수가 뭐 문자로 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게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되게 질문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등차 중앙수라는 거예요. 세수를 주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가운데 것의 2배가 양쪽 걸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두 근 중에 양수인 걸 찾으시면 됩니다. 252페이지까지 가시면 돼요. 바로 문제 풀 겁니다. 네. 대표 문제 1번 252페이지예요. 252페이지 세 번장이 7이고 여섯 번장이 16이야. 그때 10번장까지 합을 구해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후딱 등차수니까 공차하고 뭐 그런 것들만 좀 구하면 돼요. 세 칸 만에 9가 터졌어요. 그럼 공차는 얼마냐? 3이죠. 그러면 SN이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 2분의 3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3 넣었을 때 7 넣으면 돼요. 오케이? 네. 3 넣었을 때 7 나오게 하는 것은 조금 버겁냐? 그러면 6 넣었을 때가 더 편하게 돼. 약분되니까. 그치? 6 넣으면 그냥 좀 크긴 한데 6 넣었을 때 16 나오게. 선생님 지금 되게 위험하게 하고 있다. 첫 번째 한번 쓸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한번 쓸 수 있어. 이거 일반항이 아니고 SN 구하는 거니까 되게 위험할 뻔했네요. 좀 잘못했어요. 반성할게요. 네. 첫 번째 항 구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항은 뭐냐면 7에서 3씩 2번 오면 돼요. 그럼 1이네요. 그죠?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요. 1 넣었을 때 1 넣으면 뒤에 뭐 필요해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네. 그리고 여기다 10 넣으면 돼요. 여기다 10 넣으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2번. 두 번째 항을 줬어요. A가 3이다. 그리고 S6은 36이다. 그때 S10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두 문제 모두 해설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A3은 7, A3은 7, A6은 16 해서 연립방식 풀어서 AD9에서 풀게 나와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것도 A2는 3, S6은 36 이거 연립방식 풀어서 AD9에서 풀게 나와있을 거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조건 2개면 어떤 값을 구할 수 있게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함수 질문은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A와 D만 찾아서 보통 문제를 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보통 주어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얘는 하나는 항이고 하나는 합이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바로 써먹기가 두 번째 항이 3인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36이야. 어렵다. 그죠? 어려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S6이 A1, A2, A3, A4, A5, A6 이걸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 평균 A3.5 6번 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36이야. 그러니까 3.5번째 항이 6인 거예요. 3.5번째 항이 6이라면 이렇게 1.5칸 차이 나잖아요. 그죠? 1.5칸이
3 차이 나니까 한 칸이 2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 칸이 2 차이 나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값은 3에서 이만큼 네, 내려간 1이 될 테고 그럼 이걸로 SN을 구할 수 있는 거죠. SN은 몇 n이겠어요? 몇 n 제곱이겠어요? 그냥 n 제곱이겠죠. 그죠? 그럼 일렀을 때 1 나와야 돼요. 그럼 끝이에요 이걸로. 아 맞네. 6일 때 36번 보니까 그러니까 S10은 100인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써놓고 풀지 마세요. 연립방정식 연습하려고 여기 수원 배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못 풀면 연습해야 될 거. 그게 아니라면 네. 다른 방식 이거 써놓고 이제 풀면 돼 하고 해설도 똑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다른 방법이 있나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3번. S5가 25고 S10이 75다. S15는 얼마겠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등차수에서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이 문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좋고 싫고를 떠나서 간혹 네, 고3 문제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옳다. 어떤 거냐면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들을 같은 개수로 묶어놔도 그 규칙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편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예요. 일단 등차 수열 생각해볼게요.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합시다. 공차는 D예요. 그럼 두 개씩 더하는 걸로 수열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등차 수열이 돼요. 첫 번째 것끼리 2D 차이 나잖아요. 그죠? 두 번째 것끼리도 2D 차이 나요. 그러니까 두 항은 4D 차이 나죠. 공차가 4D인 그런 수열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3개씩 더했어요. 3개씩 더해서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럼 첫 번째 항끼리 3D, 가운데 항끼리 3D, 마지막 항끼리 3D 차이 나니까 공차가 9D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이게 그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처음 5개의 합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다음 5개의 합을 알 수 있어요. A6부터 A10까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두 개를 빼면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다음 5개의 합은 얼마겠어요? 50이겠죠. 그죠?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25하고 50이. 그럼 그 다음 5개 11부터 15까지 합은 25, 50이면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75 나와야죠. 그죠? 그럼 S15는 이걸 다 더한 거잖아. 이 세 개를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해서 답을 쓰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맨날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는데 더 쉽게 더하는 방법은 가운데 거 3배 하는 거예요. 그죠? 네. 150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유의 문제는 등차 수열의 경우 늘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주어진 조건 2개를 빼요. 그 다음에 3배를 하는 식으로. 여기서 2개를 뺀 게 네, 내가 규칙을 세우고 싶은 그 수열의 가운데 아니거든. 등차 조항을 이용해서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전 이걸 도형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합니다. 등차 수열이 이렇게 일정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합이라는 것은 이런 도형의 넓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얘가 1이고 얘가 5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1부터 5까지라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 5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6부터 10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 키높이 구도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각각 첫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5D 차이 나잖아. 그치? 각 항도 5D 차이 나니까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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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D 25D짜리 키높이 구도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11번째에서 15번째까지는 이제 키높이 구도가 두 번 생기는 거죠. 이 세 번 똑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잘 와닿지 않다면 이런 문제를 소개할게요. 등차수열 문제 중에서 직각삼각형을 주고 이 길이가 10이다. 이 길이는 5다. 그때 여기 10등분 하겠다. 10등분 했을 때 생기는 이 선, 이 세로선들, 이 세로선이 10개 생겨요. 이것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식의 문제였어요. 이게 등차수열 문제라고. 왜냐면 이 길이가 일정하게 커지거든. 이 길이가 등차수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직선에 끼어있는 길이는 간격이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합 공식 배운 것 중에서 뒤집어서 더하는 방식이죠. 끝한 공식 나왔던 거. 그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뒤집어서 더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은 뭐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 하나가 10번 나옵니다. 네. 그러면 5 곱하기 10 한 다음에 1로 나오면 돼요. 끝한 공식을 사용하는 도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좀 이용해서 표현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뭐 아래 넓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좀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 첫 번째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의 차이,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사각형 하나 9에서 3배 해서 전체를 구했거든. 보시면 삼각형 3개, 사각형 3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네, 이런 식의 조건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D표 문제 4번을 풀겠습니다. 4번 문제는 세 번째 항과 열여덟 번째 항을 주고 네,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또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얘기는 이게 보세요. 세 번째 항이 양수대 18번째 항이 음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항이 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항이 점점 작아져요. 항이 점점 작아지는데 그런데 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합은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지금 15칸 차이 나잖아요. 그죠? 세 번째 항과 18번째 하니까 15칸 차이 나는데 얼마 차이 나냐면은 30 차이 나요. 그죠? 마이너스 30. 15칸이 마이너스 30이니까 한 칸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으로 시작했어. 그럼 그 앞은 15일 테고 그 앞은 17일 테지만 어쨌든 작아지는 쪽이야. 13, 11 이게 세 번째 아니야. 11, 9 2씩 작아지니까 7,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서 가는 거예요. 18번째이면 마이너스 17 되겠지. 네. 그렇다면 3, 4, 5, 6, 7, 8, 9 이게 9번째 항이고 이게 10번째 항이에요. 중간에 이제 양수항에서 음수항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다 더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합이 커져요. 알겠어요? 합이 이렇게 커진다고. 여기서 이제 작아지는 거야. 실제로 공차가 마이너스 2인 SN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첫 번째 항이 17이니까 일렸을 때 17 나오려면은 플러스 18n이 필요해요.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나온다. 그 다음에 축이 얼마냐면 9예요. 예, 9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수툴 배우면 이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대비 기간에는 수툴 이미 배웠을 테니까. 네. 감소하는 직선을 적분했을 때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나온다는 것을 그때쯤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냥 이런 식의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N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양수만 다 더한 것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음수를 더하는 순간부터 합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 작아지기 직전 내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구해봅시다. 이제 이거 다 써버렸으니까 구하는 것은 9의 9배하고 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최대값은 82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구한다면 이걸로 연립 방식을 풀어서 만들어서 풀어서 이제 구하거나 방금 같은 방식으로 구하거나 해서 SN을 구해요. 그냥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이게 이제 18, 80이니까 마이너스 81 플러스 81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9의 제곱 플러스 81이잖아. 그치? 이게 자연수기만 하면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완전 제곱식에서 축이 자연수가 아니야. 9.7의 제곱 더하기 81이야 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가 이제 이 축일 때 값이 9.7인 거야. 그럼 그 바로 뒤 자연수 10하고 그 바로 앞 자연수 9하고 어떤 값이 더 큰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앞쪽이 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뒤쪽이 큰 경우도 있다고. 어쨌든 답은 자연수일대로 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방금 최소 문제는 우리가 뭐 이차함수나 산술기하 같은 걸 썼었는데 등차 수열에서조차도 이차함수를 쓰고 있네요. 이제 2개 남은 것 같은데 대입 문제 5번 봅시다. 대입 문제 5번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예요. AN과 SN의 관계라고. AN과 SN의 관계 아까 이것도 소개했지만 AN이 SN에서 SMS를 뺀 거다. 이것도 소개했었어요. N개 더한 것에서 MS를 이렇게 빼버리면 N번째만 남아요. 다만 이때는 N이 2 이상 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좀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고. 자, 어쨌든 구하는 것은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야. 그때 뭐 AN이 50보다 큰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예요. 그래요? 자, 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제 5-2번 번을 보면은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야. 그때 또 뭐 AN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풀어줄게요. 해보세요. 얘는 보면 일단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떤 식이라고 했죠? 하면 여부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공차가 얼마예요? 2죠. 이거 2배 해야 돼요. 2분의 t가 1이니까. 그죠? 초항은 얼마예요? 하면 여기다 1 넣으면 돼요. 알겠어요? 이거라고 이거. 그럼 AN이 나와요. AN이 얼마냐면은 2N.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4 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50 넘어가려면 얘에 대해서 대답만 하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당연히 푸는 걸 추천하는데 책에서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는가 하면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SN이 이렇다면 SMRC는 어떠냐면 을 보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AN을 구할 거니까 이걸 쓸 거니까 N-1의 제곱 더하기 3N-1이래요. 그죠? 이걸 빼는 거지. 빼서 AN을 구하는 거야. 다만 이 SN-1을 쓰는 순간 N은 2 이상인 걸 꼭 써놔야 돼요. 수열은 자연수에 쓰면 정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제곱과 3N은 사라져요. 여기 가운데 항 마이너스 2N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1과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3 해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빼기잖아요. 그죠? 빼기니까 지금 더하기로 제가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두 개를 빼면은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n이 2 이상이에요. 그죠? 이 조건에 따라가야 돼. 첫 번째 항이 성립한지를 따로 확인해 줘야 돼요. n이 1일 때. 그냥 쓰면 이건 n이 자연수를 성립한다는 뜻과 똑같아요. 근데 난 이것까지 확인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은 하고 이걸 보는 거죠. S 이거 같으니까 여기다 있는 거 4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여기도 적용되는지 보는 거야. 여기다 1 넣으면 4 나오잖아. 그럼 적용되지. 그럼 쓱 지우면 돼요. 이것도. 이해했어요? 이게 정석풀이법이에요. 등차수열 다 배우고 나면 마지막쯤에 합과 항 사이의 관계 그게 나온다고요. 일반항과 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는 그냥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오늘 네. 이걸 배운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푸느냐라고 한다면 어라? 이거 등차수열이 아닌데 상수항이 있잖아 라는 식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것과 비교를 해줄게요. 제가 문제를 변형해서 SN이 새롭게 문제 만든 SN이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4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등차수열이 아니니까 별 수 없이 SN-1을 써서 이 방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1의 제곱 더하기 3N-1 더하기 4 다만 이제 이걸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빼서 AN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앞의 식과 지금 쓴 식의 차이는 1,4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럼 빼면 사라져요. 결과는 똑같아요. 2A 플러스 2 나옵니다. 다 받아들이셨습니까? 이제 이게 따라오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을 보는 거야. 그건 S1으로. 여기다 1 넣어봐. 그럼 8 나오잖아. 여기 1 넣으면 4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합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것만 살짝 지워놓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AN이야. 1일 때와 2 이상일 때가 따로 정의된 수열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이제 정석적인 풀이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풀이 되냐면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이해하고 푸는 방식으로 풀 겁니다. 이 수열은 대부분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어요?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SN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아니고 상수항이 있는 n에 관한 2차식이면 그 수열의 제목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 플러스 4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죠? 두 번째 항부터 이 플러스 4의 영향을 안 받아요. 방금 4가 빼져서 없어진 거 봤죠? 다시 얘기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 상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 상수항은 첫 번째 항에만 영향을 미쳐요. 네. 첫 번째 항만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다 1 넣었을 때니까 첫 번째 항은 싹 커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열
이 수열은 2n 플러스 2니까 첫 번째 항이 4, 두 번째 항이 20 커지니까 6, 그 다음 8, 10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이 4가 커진다고. 4가 밀린다. 그러니까 4가 아니고 8, 6, 80 이런 수열이 되는 거야. 그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항이 4가 커졌어. 그리고 다 더했어. 그럼 아까의 합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정확히 4만큼 커져요. 그죠? 그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제가 이걸 공부했을 때는 SN에 4가 더해져 있어서 모든 항이 4씩 커질 줄 알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모든 항이 4씩 커졌다면 4가 더해진 게 아니고 4n이 더해져야 돼요. 4가 n번 더해지니까. 알겠어요? 숫자 4, 딸랑 하나 더해졌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만 4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으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방식으로 실제로 유제 5-2번을 풀면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 정수주행 방법으로는 뭐 예지적으로 풀어보시고 이걸 풀 때는 4를 가리고 풀어요. 그럼 두 번째 항부터 알 수 있어요. 공차가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AN은 4N 이렇게 시작해요. 가리고 초항을 구해요. 일단 초항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여기도 밀렸을 때 마이너스 1 뒤에 5필요해요? 네, 마이너스 5필요하죠. 그게 두 번째 항부터 갖는 규칙이에요. 이게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첫 번째 항만 따로 정해주는 거예요. 일단 일러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야. 이걸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러면 네. 저런 등차 수열은 제1항은 등차 수열이 아닌 거예요? 그쵸. 2항을 포함했을 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 못하겠죠. 그럼 저 2항부터? 네, 두 번째 항부터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개념이 대표 문제 6번에도 연결돼요. 대표 문제 6번은 이게 등차 수열일 때라는 거예요. SN이 A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B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수열함인데 이게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려면 A와 B는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공차가 4면 여기 2차 함계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A는 그렇게 구하는 거고. 등차 수열이려면 이 상수항이 어때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푸는 거라. 좀 허무하죠? 마지막 문제는.